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면 다음 총선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JTBC와 검찰이 제2 태블릿 PC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한 발제 내용은 한 30분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발제 설명 이후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메모해 두셨다가 많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태블릿 특검 추진위 공동대표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태우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4만 쪽이 된다는 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포렌식 전문가로서 우리 소중한 정말 익명으로 이렇게 진실 밝히는데 공헌해 주신 포렌식 전문가 분들께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냉전이 시작될 무렵에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인 현직 외교관인 조지 캐난이란 사람이 대소봉쇄 정책을 주장하는 글을 이 유명 잡지에 실으면서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 필명을 X라고, 그 필명이 X인 그 글은 미국 대외 정책, 냉전기의 대소봉쇄 정책의 근간을 이루었고 마침내 레이건 정부에서 결실을 맺어서 저 악의 제국, 공산 제국 소련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지지 않은 이 이름 밝히지 못하는 포렌식 전문가들이야말로 소련을 무너뜨린 그 X와 같은 X 포렌식 전문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 새롭게 밝혀진 목차를 다시 한번 보죠. 새롭게 밝혀진 태블릿 PC 조작 정황, 이게 이제 오늘의 메인이겠고요. 이미 국회 발표 때부터 나와 있었던 몇 달 전부터 증거가 있었던 부분은 조금 짧게 3, 4 이렇게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원을 한번 보죠. 태블릿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2차 대전 일본을 끝장낸 게 뭐였죠? 원자 폭탄이었죠. 자, 원자 폭탄이 등장하기 전에는 압도적인 무력 차이가 났음에도 도저히 일본은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오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전쟁이 끌렸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전쟁을 결국은 원자폭탄이 이제 확실하게 끝을 맺죠. 자, 오늘 우리에게 향후 새로운 어떤 시기가 열리게 될 그때의 원자폭탄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아마 그 중에 하나는 태블릿일 것이 유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 원자폭탄처럼 소수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또 군사 전문가들이 가서 투하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사회 정치적인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포렌식 전문가처럼 아주 정치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소형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소형 핵폭탄 장치가
모여서 원자폭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태블릿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열기가 뜨겁지만 밖으로 나가서 6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만나면 태블릿을 잊어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JTBC 기자 가셨죠? JTBC는 있으셔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회사와 개인은 좀 별개죠. 그런데 JTBC 얼마 전에도 김용장이라는 사람 아주 5.18과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 많았는데 JTBC와 그리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경향신문을 통해서 대거 반박이 이루어지는,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미 소기에 바라던 효과는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경향신문의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은 소수고 이미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들은 널리 퍼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 태블릿이란 것도 이미 사람들에게 효과를 준 것은 널리 퍼져나가고 또 실제적인 엄청난 탄핵 사태를 불러왔고, 그런데 우리가 태블릿을 끄집어내서 이걸 핵폭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저는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여기 모이신 분들은 특히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적당히 알아서는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이 태블릿에 관한 쟁점을 알아야만 이걸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왜 엄청난 사건인지 다시 한 번만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이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이 아주 깊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정도나 깊이 의혹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 검찰이라는 것은 독특한 기관입니다. 검찰은 법 집행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삼권 분립에서 법 집행을 행정부가 담당하는데 그 행정부의 부 중에서도 모든 법 집행의 강제 권력에 해당되는 부분의 점점을 가지고 수사, 강제 수사 대표적이고 또 기소 독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 집행의 정점에 서 있다고 다 되어 있는 기관이 검찰인데, 그 검찰 기관이 그러면 지금 의혹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정면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것은 거의 국가 원수를 전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고전적인 의미에, 그리고 근대 국가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미국으로 치면 연방 범죄 중에서도 연방 범죄, 거의 대역 반역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죠. 이번에 이제 새로 찾아낸 것 중에 1등 부분인데요. 자, 그 국가수 포렌식 자료 중에 지금 두 번째 행을 보면 사선 빗금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루트 권한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다는 것인데요.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 이제 루트 권한을 획득했다. 물론 저는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소화해서 이제 전달 드립니다. 자, 루트 권한은 이렇다고 합니다. 뿌리죠. 그 원뜻은. 근데 뿌리 권한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시스템의 주인 권한을 획득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주인이 되면 그 체계 내의 하부를
다 자기가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심하면 바꾼 흔적조차도 지울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루트 권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 포렌식을 하는 곳에서는 루트 권한이 바뀌지 않았는지 가장 큰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포렌식 전문가들. 왜냐하면 루트 권한이 바뀌었다고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 권한을 뺏어서 수많은 변경을 하고 만약 그 흔적마저 지워버리면 나머지의 어떤 그 흔적이 덜 드러나더라도 이미 루트 권한이 탈취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루 다 밝힐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처럼 심각하게 보는 것이 루트 권한 탈취인데 저 부분이 간단하게 생긴 부분이 바로 그 루트 권한 탈취에 대한 물증이라고 합니다. 시일이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검찰 수중에 있던 2016년 10월 31일 저 끝에 수정 일시가 나오죠. 그래서 저 부분은 애초의 포렌식 자료에는 나올 수 없었고 그것은 2016년 10월 25일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올 수 없었고 그 1년 뒤에 박 대통령님 재판에서 다시 요구해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또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해시 값이라는 건데요. 해시 값이라는 게 또 포렌식 하는 분들에게 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의 루트 권한처럼 해시 값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질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이 물리에서 들어보시죠. 질량 에너지 총합은 불변한다 이런 식의. 그런데 마치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포렌식의 큰 원칙이 있다면 해시값 불변의 원칙. 해시값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저기 복잡하게 문자 숫자 섞어서 쫙 이렇게 1년 코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해시값이라는 겁니다. 해시값은 뭘 말하냐면 제가 어떤 디지털 기기를 예를 들어 파티션을 한 4개 나눠 가지고 하나의 파티션에 대해서 포렌식을 뜹니다. 그럼 포렌식을 이렇게 뜨면 나중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증명을 해시값이라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원리는 모르지만 아마 제 이해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파티션 내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록, 결국은 환산하면 0, 1 아니겠습니까? 그 0, 1을 예를 들어 뭐 어떤 곱하든지 뭘 하든지 쫙 그렇게 넣어요. 그러면 0, 1이 빠짐없이 작용해서 어떤 하나의 저 1년의 해시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시값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겠죠.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는 저 해시값만 보고는 아마 단번에 알기는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또 한 번 루트 권한 탈취처럼 포렌식의 기본에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해시값이 바뀌면 이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미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진 것을 가지고 마치 같은 것을 다루는 것처럼 증거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28번 파티션, 24번 제가 잘 안 보이네요. 20 여기 우리 이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거기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28번 파티션이에요. 28번 파티션의 해시값이 바뀌었다는 말이 뭐냐? 1차 2016년에 그 포렌식을 떴을